반갑습니다. 주식구령수입니다. 오늘은 그 EUV 관련주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지금 반도체 종목들도 많이 좀 쉬어가고 있고, 특별히 EUV 관련 종목들도 좀 많이 지금 저점까지 온 상태라서 지금쯤 한번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먼저 EUV 종목을 보기 전에 왜 EUV가 중요하고 왜 EUV를 갈 수밖에 없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다시피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대만의 TSMC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점유율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 좀 추격하는 입장인데 이 이제 MS 점유율을 좀 뺏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지금 이제 로직 파운드리 테크놀로지 로드맵이라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어떤 공정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도표가 나와 있는 건데요. TSMC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7나노미터에서 EUV 공정을 이제 사용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17년과 18년 사이에 10나노미터부터 이제 EUV 공정을 사용했거든요. 그렇게 진행됐었고,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나노 공정이 이제 멈추면서 사실상 7나노, 5나노 공정부터는 이제 기술력 부족으로 포기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그 인텔의 10나노 공정이 삼성의 7나노 공정보다 나온 그 웨이퍼 크기가 더 작기도 하고 또 인텔의 7나노 밑에 나온 공정에서 나온 그 웨이퍼 크기나 그 칩의 크기나 성능이 삼성의 5나노 밑에서 나오는 칩의 성능보다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인텔이 지금은 사업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반포기했지만 작년에 갑자기 그 10년 만에 CEO가 다시 돌아오면서 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부터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이 아시아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미국과 유럽에도 위한 그런 파운드리 업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인텔이 이번에 다시 또 미국에 시설 투자를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향후 이제 그 삼성의 잠재적인 그 경쟁자가 될 확률이 다시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텔이 가지고 있던 뭐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 물량들을 삼성이 좀 땡겨 왔었는데 이제 다시 또 인텔이 그런 부분을 다시 흡수해갈 수 있는 위기에도 놓여 있고,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TSMC를 쫓아가기도 버겁기도 하고 인텔이 다시 또 추격해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 이제 중국 같은 경우, UMC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14나노미터부터는 이제 기술 개발 중단, 글로벌 파운드도 그렇고요. 포기 상태에 이르렀고, 이제 TSMC와 삼성의 엎치락 뒤치락하는 경쟁 속에 인텔이 다시 또 발빠르게 쫓아오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기술 개발 발전에 따라서 5나노미터, 3나노미터 공정 가게 될 경우에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리소그래피라고 하는 이제 노광 공정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광 공정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이 회로의 선폭이 세밀해질수록 생산성이 올라가고 에너지 효율은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고 갈게요. 노광 공정은 이제 실질적으로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작업이죠. 이때 회로를 얼마나 미세하게 그릴 수 있는지가 생산성을 좌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동일한 면적 내에 그림을 작게 그리면 더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우리가 연필을 4B 연필로 그리다가 그 다음에 2B 연필로 그리고 그 다음에 샤프 펜슬로 그리게 됐을 경우에는 샤프 펜슬로 그리는 게 더 세밀하게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동일한 1cm, 1cm라는 면적을 두고 그림을 그렸을 때 더 얇게 세밀하게 그릴 수 있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한 웨이퍼 크기당 생산할 수 있는 칩의 크기가 더 많아진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작게 생산된 칩은 에너지를 더 적게, 전력 소모가 더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까지 상승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공정에서 이제 이 노광 공정이 핵심이고, 이 노광 공정의 EUV 장비가 핵심이다. 그래서 EUV 과정 갈 수밖에 없고, 이 EUV 장비의 85% 이상은 네덜란드의 ASML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슈퍼 얼리라고 좀 불리고 있고, 나머지 니콘과 캐논이 있지만 아직 ASML 장비의 성능에는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SML의 지배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수를 계속 이제 해년마다 늘려오고 있긴 해요. 하지만
대만의 TSMC가 이미 물량의 절반 정도를 가져갔고 삼성도 수주를 주문을 했지만 리드 타임 자체가 2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장비 제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EUV 공정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EUV 시장만큼은 이 디램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알고 있는 수요 증가와 그리고 가격 상승, 팹 투자 확대를 하게 되면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되는 요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EUV 쪽은 장비 자체가 지금 공급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렵다. 그러면 EUV에 쓰이는 이 블랭크 마스크 시장은 어떤가? 이 블랭크 마스크 시장도 일본의 호야가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도 일본의 아사히가 공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내 업체는 없는가? SNS텍이 블랭크 마스크를 이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UV용 블랭크 마스크는 현재 일본의 호야하고 아사히가 공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SNS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산화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호야의 매출 비중 보시면 이제 이 블랭크 마스크가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블랭크 마스크의 성장률이 굉장히 좋구나, 그리고 이익률도 굉장히 높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밸류 체인 보시면 블랭크 마스크는 우리나라에 이제 SNS텍도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고, 마스크 펠리클에는 SNS텍도 펠리클 개발 중이기도 하고요. 펠리클 국내 1위 업체인 FST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포토레지스트 우리나라 국내 1위, 감광액 1위가 동진 세미캠도 EUV용 PR 포토레지스트를 개발 중이다.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국내 업체들이 이 세 개 업체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EUV의 대표 종목이고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SNS텍이죠. 이제 이 EUV 블랭크 마스크가 중요한데, 블랭크 마스크는 디스플레이도 쓰이고요, 반도체에도 쓰입니다. 둘 다 쓰이면 되시고, 블랭크가 이제 비어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자체가 이제 우리 반도체 웨이퍼의 회로를 새기는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랭크 마스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블랭크 마스크를 또 이제 작업을 해서 패턴을 새겨서 이 포토 마스크를 만들고, 이 포토 마스크를 장비에 집어넣어서 여기서 이제 빛을 쬐서 이 웨이퍼 위에 회로를 새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 블랭크 마스크는 이 포토 마스크 틀이 되는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가 블랭크 마스크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SNS텍이 이 부분을 개발하고 있다. 이미 갖고 있지만 EUV용을 이제 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디스플레이용도 이런 과정을 거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공정이 잘 나와 있어요. 보시면 블랭크 마스크라고 해서 석영 기판 있죠. 이 석영 기판이 쿼츠입니다. 쿼츠입니다. 쿼츠고, 이거 이제 시네츠나 뭐 KTG, 우리나라 원익 QNC도 쿼츠를 이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석영 기판, 금속 범마 레지스트 막이 있는데, 이거를 노광 작업을 해서 이것도 다시 또 현상 에칭 작업을 거쳐서 레지스트를 제거하게 되면 이 포토 마스크가 나온다. 그러면 이 포토 마스크를 이 틀에 집어넣고 이제 노광객 쬐서 그리고 웨이퍼 위에 이렇게 회로를 새기는 작업을 한다. 그러면 실리콘 웨이퍼가 어떻게 되느냐? 증착 과정을 거쳐서 평탄화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아주 나노미터급으로 레지스트를 얇게 코팅한다. 그리고 이 노광기를 넣어서 노광기를 빛을 쬐게 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회로가 새겨지게 되고, 이것이 다시 에칭 작업을 해서 깨끗이 레지스트를 제거하게 되면 우리가 아는 반도체 칩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토 마스크는 틀의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쿼츠 이제 이 밸류체인에 보시면 쿼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랭크 마스크를 SNS텍이 만들죠. 호야, 또 이제 시네치 있죠. 일본 업체들이 이쪽에 정말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국산화하고 소재 국산화가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블랭크 마스크, 그 다음에 포토 마스크,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서 원하는 포토 마스크가 있겠죠. 뭐 이제 그 용도에 따라서 포토 마스크가 다를 텐데,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블랭크 마스크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고, 이 포토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제 이 엔드 유저들이 칩을 만들어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디스플레이, 뭐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의 BOE도 그렇고, 이 과정을 거쳐서 패널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든다. 자, SNS텍 주요 제품 보시면요, 블랭크 마스크 100%입니다. 이 회사는 다른 게 없어요.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이 블랭크 마스크 만드는 회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재료에는 쿼츠 같은 게 들어간다. 그리고 연구개발 실적 보시면 이제 아까 평판 디스플레이용 블랭크 마스크도 개발 완료한 적이 있고, EUV용 펠리클, 그러니까 EUV용 포토 마스크에 쓰이는 이제 보호 역할을 하는 펠리클도 이제 만들어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지적재산권 특허 같은 거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재무를 보시면 재무는 뭐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재무 양호한 편이고, 그리고 부채도 뭐 자산 대비해서 아주 적고요. 뭐 자본 잉여금도 높고요. 자본 총계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 재무 쪽은 전혀 걱정할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도 보시면 평탄합니다. 재작년, 작년 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거의 뭐 평탄하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매출원은 꾸준하게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SNS텍 주목받은 게 20년 8월 달에 삼성전자가 제3자 배정을 유중, 이걸 이제 요거 때문에 주가가 그때 엄청나게 많이 갔었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이제 지분 투자를 하면서 SNS텍 큰 기대를 받게 되었고, 현재 유통 주식수는 자기 주식을 빼고 한 2,000주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 종목이 이제 FST입니다. FST는 EUV 펠리클의 국산화. 우리나라 펠리클에서는 이제 가장 점유율 높은 회사가 FST고요. FST도 EUV 펠리클의 국산화한다. 그럼 펠리클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라고 보시면 간단하게 그림 나온 거는 이제 레이저를 쏘게 되고, 여기 포토 마스크가 있죠. 여기에 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노광기를 레이저 광원으로 쏘게 되면 이 웨이퍼에서 이 파티클이 와서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포토 마스크가 굉장히 비싼데, 보통 포토 마스크가 수백만원 단위고, EUV용 포토 마스크는 수천만원 단위입니다. 2천, 3천만원 정도 합니다. 그 비싼 이 포토 마스크를 그냥 날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펠리클을 씌운다. 그래서 이 포토 마스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펠리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트 소스 나오죠. 광원을 갖다가 이제 비추는 거고요. 여기 이제 웨이퍼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마스크가 있고, 이 마스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펠리클을 씌운다. 그리고 이 마스크에 이제 그 블랭크 마스크에다가 이제 아까 말한 그 노광 작업을 하고 애칭 작업 다 끝내고 나면 패턴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요 패턴을 빛을 비춰서 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웨이퍼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포토 마스크라고 하고, 요 파티클이 마스크에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바로 펠리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FS는 펠리클 국내 80% 정도 점유 참여하고 있다. 국내 1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FPD용 펠리클도 만들, 당연히 그 아까 포토 마스크가 FPD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쓰이는 당연히 펠리클이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은 사실 이제 펠리클보다는 이 칠러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유니센, GST가 대표적으로 칠러 만드는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하고 MS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FST는 칠러 매출 비중이 더 높습니다. 60% 정도 됩니다. 더 높고. 자, EUV 시장에서 이제 EUV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EUV 펠리클도 FST가 연구 개발 중입니다. 라고 했고, 자, 일부 데모 장비 개발이 완료돼서 데모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 그 개발 완료에서 나온 게 있어서 지금 테스트 중이라는 거죠, 이미.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극자외선 발생 장치 EUV 라이트 소스가 필요합니다. 요걸 이제 ASML이 지금 만들고 있고, 이제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가 서로 사가지고 경쟁하는, 저번에 이재용 계정이 한번 날아갔죠. 이거 좀 ASML에서 EUV 장비 좀 빨리 좀 해달라. 우리 빨리 5나노, 3나노 공정 가야 된다. 라고 해서 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극저원 칠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속회사로는 뭐 화인 셀렉터도 있고, 여러 자회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먼저 칠러가 나오죠. 칠러도 나오고, 히트 익스체인저, 열교환기도 만들고 있고, 이쪽 매출 비중이 더 높습니다. 58.2%, 62%죠. 63% 정도 되고요. 반도체 펠리클, LCD 펠리클 쪽은 33% 정도 된다. 이 회사는 33%도 63% 정도로, 뭐 34%도 63%죠. 64%, 이 정도 이제, 갑자기 덥셈이 안 되죠. 33%대 63%, 기타 등등 해서, 어쨌든 이쪽 칠러 쪽, 장비 쪽 매출 비중이 더 높다. 하지만 펠리클도 국내 1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무, 네, 아주 뭐 훌륭합니다. 재무 걱정할 거 전혀 없고요. 뭐 유동자산이든 자산 대비해서 부채도 뭐 절반밖에 안 되고, 절반도 안 되죠. 절반도 안 되고,
이익잉여금, 뭐 자본 총계, 예, 충분히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이제 그 1분기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재작년보다 작년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더 잘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 4 하면 지금 전년도 전체 이제 매출액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올해 매출이 굉장히 1분기 때 잘 나왔구나. 그래서 이분 당기순이익이 보세요. 당기순이익 1분기 당기순이익입니다. 1년치가 아니에요. 그 작년 전체, 재작년 전체 당기순이익과 맞먹는 그런 당기순이익을 1분기 만에 뽑아냈습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주당 순이익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래서 FST가 올해 1분기 때는 주가 흐름과 상관없이 굉장히 잘 나왔구나. 그리고 FST도 21년 올해 3월 달에 삼성전자에서 제3자 배정으로 유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FST도 삼성전자가 함께 가는 핵심 회사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재무구조가 좋은 건 여기 보시면 나오시죠. 자기 주식 수가 있죠. 자기 주식 수가 200만 주가 넘게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도 좋고, 주주들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자기 주식도 많이 갖고 있구나. 유통주식수가 그래서 1970만 주 정도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하게 볼게 이겁니다. 제가 사실 그 EUV 관련주를 준비하게 된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이제 이솔이라고 해서 원래는 FST 자회사인데 지금 이제 관계회사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분이 좀 많이 빠져 있던데, 이솔에서 계속 이 EUV 장비를 개발 중이었어요. 계속 수년째 됐습니다. 벌써 2년 넘고 3년 넘었는데, 이 장비가 이제 평가 장비 성능 테스트가 성공적이라는 업계 호평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25일에 지난 금요일날 오전에 나왔어요.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네덜란드 ASML 노광기가 한 대당 1,500억 정도 하잖아요. 요거 없이 이제 이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을 테스트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장비가 웃돈을 주더라도 뭐 구할 수가 없고, 왜냐면 거기서 생산이 이제 캐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EUV형 이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 이솔의 EUV PR 장비가 정말 성공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 ASML 장비가 없으라도 이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할 수 있고 테스트 해볼 수 있다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요 이제 세계적 제한되어 있어서 테스트 시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개발 비용이 올라가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 이솔이 장비를 개발함으로써 이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솔이 이 장비를 그리는 16나노 패턴은 삼성전자와 TSMC가 개발 중인 3나노 공정에도 대응한 말 선폭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EUV 빛으로 패턴을 찍어낸 장비를 만든 회사는 세계시장에서도 네덜란드 ASML 이후 이솔이 처음이다. 정말 대박이죠. 예, 이게 정말 앞으로 잘 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기존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포토레지스트 제품을 개발하여 선도 업체를 따라잡을 수 있다 내다봤다. 앞으로 이제 16나노 패턴을 넘어서 8나노 패터닝 기술까지 성공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자, 이솔이 자, FST 어떤 회사가 아닌가? FST에서 이솔의 지분을 27.32% 갖고 있습니다. 올해 상장한 오르스 테크놀로지도 FST 자회사죠. 예, 이제 들어가 있고, 이솔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보시면 지급보증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FST에서 이솔에 전 지급보증도 갖고 한 적이 있고, 관계기업으로 묶여 있습니다. 예, 특수 관계기업 이솔에 묶여 있고, 뭐 특수 거래도 좀 있었고요. 매출과 매입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솔이 정말 EUV 포트레이트 장비를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로 일을 낸다. FST가 수혜를 받겠죠. 그리고 향후 정말 이솔이 만약에 이 기술 성공을 해서 상용화해서 정말 본격적인 매출을 낸다고 하면 아주 상장이 되겠죠. 나중에 상장하게 된다고 하면 FST도 그 수혜를 방해받게 되겠다라고 해서, 저는 FST 정말 이제 지금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요. 물론 EUV 펠리클도 개발할 수 있는 역량도 있겠지만, 이솔의 정말 관계에서 이솔의 이 EUV 장비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UV 관련주로 볼 종목이 동진 세미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종목일 텐데, 이 동진 세미캠은 포토레지스트, 감광액, 그리고 시너라가 나오죠. 시너, 이게 국내 1위를 만든 국내 1위 업체가 동진 세미캠입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뭐 하는 건가요, 도대체? 이 웨이퍼에다가 아까 이제 우리 포토 마스크가 나왔었죠. 포토 마스크에서 빛을 익스포저에서 노출을 시키게 되면 이제 EUV가 되든 이제 이 빛을 쪼게 되면
여기 이제 포토레스트가 들어갑니다. 포토레스트가 들어가서 여기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특수한 빛에 의해서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여기를 이제 쉽게 말하면 파내는 거죠.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토레스트가 지나가고 난 자리에는 이렇게 파이게 돼서 패턴을 만든다. 회로 기판을 새길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포토레지스트다. 특정한 파장의 매체에 반응해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다. 이게 포토레지스트입니다. 관광회. 굉장히 핵심 소재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시너라고 나오는데 이 시너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근데 불필요한 것도 제거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포토레지스트 보시면 여기 이제 분량이 나온 거죠. NG가 나온 것들인데 요것들을 이렇게 올라온 것들을 이제 깎아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요걸 하게 되면 수율을 좀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시너도 동지세미캠이 국내 1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소재 사업부가 이제 동진행에 있는데요. 이제 그 MEA, 그죠? 막전구 접합체. 이것도 지금 뭐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CNT 도전조 실리콘 응급제도 지금 개발했어요. 웃기죠? 갑자기 이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만드는 회사가 이제 이것도 핸스죠.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 노스볼트하고 10년 장기 계약을 맺었다라는 이제 기사가 한번 나왔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통 일이 이제 진행이 안 됐는데 정말 아무 소식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뒷부분 말씀드릴게요. 자, 동지세미캠 뭐 하는 회사인가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중국의 BOE, COSD 요것들 이제 주 매출원들입니다. 이 큰 회사들이 다 동지세미캠의 주 매출원 거래처고요. 자, 주 매출처는 삼성전자, 중국의 BOE, TT테크놀로지 그룹,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쪽입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제일 높고요. 36% 정도 되고, 그 다음에 BOE예요. BOE가 16% 정도 되고요. LG 디스플레이도 12.6%, 하이닉스가 8.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요 관광액, 웹 케미컬 요걸로 51%의 매출을 내고 있고, 발포제, 국내 발포제 이제 금형이 국내 1위고요. 2위가 국내 발포제에서 2위가 이제 공지세미캠입니다. 발포제도 만들고 있고, 해외 전자재료 40%. 요거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 쪽 들어가는 장비 소재 쪽입니다. 디스플레이 쪽. 그러니까 중국 매출량이 중국 창이죠. BOE나 뭐 이제 아까 COST 같은 이런 회사들 쪽으로 가는 그쪽이 매출도 40% 나옵니다. 상당히 그래서 그 동지세미캠 자회사가 중국에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 많이 들어가 있고, 자, 아까 말씀드린 동진인 이제 스웨덴 AB라는 회사를 2020년도에 세웠어요. 만들었고 2000 소재 기업을 만들었는데 보시면 이제 이때 이후로는 통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이 진행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했는데 6월 16일 날 드디어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212억 원의 차입금을 이 동진 스웨덴 자회사가 이제 차입금을 받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채무 보증을 동진세미캠이 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동진세미캠의 스웨덴 자회사가 정말 노스볼트 향으로 이제 일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사업 구체화가 됐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노스볼트는 이제 폭스바겐과 함께 배터리 내재화를 할 수 있는 내재화 파트너를 맺은 회사죠. 그래서 동진세미캠은 이제 노스볼트 그리고 폭스바겐의 밸류체인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뭐 매출 나오진 않겠죠.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시설 투자가 이루어져야지만 일이 진행될 것 같고, 빨라야 내년쯤에 이제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 보시면 뭐 재무도 역시나 나쁘지 않습니다. 당연히 뭐 유동자산도 좋고 유형자산도 좋고요. 자산 총계 대비해서 부채 총계도 뭐 50% 약간 좀 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익력은 뭐 이익력은 보십시오. 자본 총계도 충분히 뭐 갖고 있고요. 그래서 자본도 사실은 걱정할 게 없다. 그래서 재무는 아주 튼튼한 회사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매출도 뭐 재작년, 작년 이제 올해 1분기 매출인데요. 여기에 이제 뭐 앞으로 3분기에 더한다고 쳐도 작년만큼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이제 가늠해 볼 수 있겠고요. 단기 순이익도 잘 나왔어요. 단기 순이익 잘 나왔고, 지금 1분기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이 기준으로 보면 작년보다는 단기 순이익이 더 잘 나올 확률이 높죠. 그리고 이제 EPS도 보시면 475원이 났기 때문에
여기 곱하기 4를 한다고 치면 작년보다도 올해 좀 조당순이익 쪽이 매출이나 당기순이익도 잘 나올 수 있겠는데 라는 것을 이제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적재산권도 뭐 당연히 갖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제 밸류에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 해보겠는데, SNS텍 같은 경우에는 2월 50일, 25일 기준으로 이제 32,650원의 주가가 이제 마감을 지어졌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EPS를 봤을 때는 528원이었어요. 근데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169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 나온 거죠. 1분기 기준만 했을 때 이 정도니까 잘 나온 거고요. 자, 만약에 이제 1분기 기준으로 그럼 올해 전체 EPS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계산해 봤을 때는 678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1분기 기준만 나와도 올해 괜찮겠구나, EPS 잘 나오겠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 BPS도 7,985원. BPS는 보통 이제 청산 가치라고 부릅니다. 예,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난 얼마 돌려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보시면 될 거고, 정보 가치 대비해서 정보 가치를 이제 총 이제 유통 주수로, 제가 유통 주수만 했습니다. 그냥 총 주수도 아니고 간편하게 유통 주수로 계산했는데 그것도 7,985원이 나왔고요. ROE는 이 두 배가 나왔습니다. ROE는 이제 자기 자본 대비해서 1분기 당기 순이익을 나눈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두 배가 나왔고, 올해 4분기 기준 상대되면 ROE도 한 8배 정도 되겠죠. 그리고 시가총액도 6,800억 정도.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1조가 넘었던 회사인데 많이 빠져 6,800억까지 빠졌고요.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PER 계산해 봤더니 한 48배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PBR도 4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EUV 블랭크 마스크 개발하고 있고, 하지만 PR도 높고 PBR도 높다. 하지만 그 마스크의 주교성을 생각해본다고 하면 이 마스크, 블랭크 마스크는 이제 포토 마스크가 틀 역할을 하기 때문에 EUV에 가능한 그 블랭크 마스크를 개발한다고 하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는 밸류가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코스닥 150 종목입니다. 세 종목 다 코스닥 150 종목이고요. FST 보면요, FST가 1분기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자, 작년 기준으로 EPS를 봐도 948원인데요. 1분기 기준으로만 EPS가 913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때 거의 작년 전체만큼의 EPS가 나왔던 거죠. 굉장히 잘 나왔죠. 그리고 이제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EPS를 계산해 보니까 3,653원이 나옵니다. FST는 이 정도만 올해 이 정도 가게 되면 올해 정말 역대 사상 최대 기록을 낼 수 있겠는데 라는 것이요. FST 올해 그래서 실적이 아주 좋을 것 같고, BPS도 9,918원입니다. 굉장히 잘 나왔죠. 그러니까 뭐 정보가치 대비해서도 우리 지금 뭐 굉장히 잘 일을 하고 있구나. ROE도 9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야, 자본을 가지고 이익을 굉장히 잘 내고 있구나, FST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가총액도 5,2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졌죠, 시가총액이 FST. 그러니까 제가 지금 EUV 관련 종목을 준비한 게 뭐냐면 지금 들어가도 충분히 저점이고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준비한 거고요. 5,200억밖에 안 되고, 12개월 기준으로 PER 계산해 봤더니 7배밖에 안 돼요. 굉장히 싸죠. 저평가, 굉장히 저평가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매출이나 EPS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 12개월 PER 기준으로 7배밖에 안 돼요. 굉장하죠. 그리고 PBR도 2.7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FST는 EUV형 필리클 개발할 뿐만 아니라 본사업 쪽도 괜찮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지금 이제 EUV 쪽을 관심이 없어서 주가 이렇게 빠졌지만 지금은 꼭 사서 들고 가야 될 타이밍이다. 그리고 관계회사 이솔의 EUV PR 장비가 성공적으로 갔는데 이게 정말 이제 구체적으로 고체화돼서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 그 가치는 감히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겁니다. ASML의 노광기를 많이 대체할 수 있다?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겠지만 이제 노광기는 ASML 거 쓰더라도 이 포토레지스트, 동지세미캠이 개발하는 포토레지스트를 테스트할 수 있는 용도로만 써더라도 굉장히 이제 그 효용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FST는 정말 이제 EUV 장비 중 탑픽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진세미캠 EPS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58원 나왔고요.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474원입니다. 그래서 동진세미캠도 곱하기 4 하면은 작년 비슷하거나 작년보다 조금 더 잘 나오는 EPS를 갖고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1897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죠.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BPS도 9142원. 그래서 동지세미캠도 지금 뭐 이제 FS 다음으로 이 BPS가 높죠. 그래서
이 회사도 뭐 자산이나 자본 충분히 갖고 있구나. 자본을 보시면 될 것 같고, ROE도 5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자본을 가지고 정말 잘 영업을 하고 있구나, 일을 하고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가총액이 제일 높아요. 1조 4천억이 됐어요. 그래서 동지세 이렇게 하면 좀 이제 이 시가총액이 높은 것이 좀 단점입니다. 그러나 PR은 낮아요. 14.5배, PBR도 3배. 예. 근데 이 동지세 이렇게 보니까 그 회장님이 37년생이세요. 37년생인데 아직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분기보고서 봤는데도 아직 회장직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룹 승계 작업을 해야 되겠죠. 빨리 넘겨야 되겠죠. 아드님이 67년생이 되시던데 이제 그래서 주가가 지금 많이 눌리게 못 가게 만들어 놓는 건가라는 의심이 좀 듭니다. 예,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동시세미캠이. 그래서 승계 작업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주가를 조금 계속 눌러놓은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EV 관련 종목들, 대표 종목들 보시고 지금은 충분히 이제 이 세 종목 다 충분히 담아서 가져볼 만한 타이밍이고, 저는 FST의 저평가 그리고 2위 서울의 폭발적인 성장성, 독보적인 기술력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정말 EV 종목들을 오랜만에 좀 공부해 보고요. 자료를 준비하면서 정말 주식은 타이밍이 아닌가. 정말 좋은 타이밍에 좋은 종목들을 사서 수익을 내는 게 정말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영상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